본점은 월 매출이 막 1억 2천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가맹 점주분들이 25, 26인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고 해. 거기다가 3억의 투자까지 받게 돼요. 160평짜리 유관 공장 차리고 실제로 1,000, 2천만 원 그냥 우습게 남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던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걸 알았다면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대표님, 저번에 저한테 갑자기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게 내 실력으로서 처음에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엄청 핫했던 생마차나 요아정이나 이전에 핫했던 탕후루나 그런 거를 처음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소비 습관도 점점 올라갈 거고, 왜냐면 매출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하면 실제로 1,000, 2천만 원 그냥 우습게 남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비 습관도 올라갈 거고, 그러고 막 무리하게 2호점, 3호점 확장도 해나갈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결국에 안 되기 시작하면 적자가 2호점, 3호점이 한꺼번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씀씀이 늘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또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소비 습관이 무너지고 수익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대출을 땡겨 쓰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봤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게 훨씬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은 길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 주식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누구나 한 번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지만 대박을 꿈꿔요. 근데 항상 모든 일에는 양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밝은 면이 있으면 무조건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막연히 어두운 면만도 또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한 번에 내가 도전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주제 파악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 또한 그랬었고,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깜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돈이 벌리다 보니까 무리한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 뭐 인력 문제도 부딪히고 시스템 문제도 부딪히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정우상향 할 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도 결국에 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뭐 사업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고 암만 노력해도 그게 30%입니다. 나머지 70%가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안 따라주기 시작하면 결국에 퍼즐이 안 맞기 시작하죠. 안 맞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번 돈을 여기에서 메꾸다가 결국에는 뭐 적자가 돼서 빚을 지고 결국에 그 호기롭던 마음까지 죽어서 우울감에 빠지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또 하나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제가 매장 운영할 때 오늘 매출 600 찍었다, 700 찍었다 하면서 인증샷을 올리면서 막 소감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600 얼마를 하루에 팔았을 때 엄청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막 우통도 벗고 막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그거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이 매장에서 1매출 400, 500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600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복을 맛보려면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계속해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행복의 관점으로 보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천천히 성장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행복의 총량이라고 할까요? 행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말하지만 당장 내일 월 매출을 10억, 20억, 30억 그리고 연매출 100억, 200억, 300억 찍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앞전에 장사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님도 배달 장사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 대표님 어떠셨나요? 그때 저도 참 25, 6월 달에 창업을 해서 3일차부터 매출 70만 원 이상으로 그 본점은 폐업할 때까지 그렇게 잘
됐죠.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최고 매출은 뭐 700만원, 800만원까지도 찍어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휴먼 스토리도 출연했는데 조회수가 막 90만 뷰가 나왔어. 장사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가맹 문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맹점을 물 들어올 때 노젓자에서 가맹점도 내줬는데 가맹점마저 장사가 잘 돼. 가맹점주분들이 25, 26인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고 해. 본점은 월 매출이 막 1억 2천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3억의 투자까지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공장도 멋있으려고 160평짜리 육강 공장 차리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던 생활이 시작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소비 습관을 늘려놓진 않았어요. 대신에 사업 고정비를 굉장히 늘려놨죠. 월세며 인건비며 그리고 판매 관리비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놨다 보니까 매출이 받쳐줄 때는 얼마든지 그게 부담이 느낄 새가 없이 너무나 당연한 금액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배달을 더 이상 예전만큼 시켜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갔죠. 그때 그 매출이 막 1억 넘게 나오고 가맹점들도 다 잘 될 때 그런 수준으로 제 사업 소비를 맞춰 놓으니까 정말 한 달에 마이너스가 클 때는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달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2,500만 원, 3,000만 원이지 3달 지속되면 거의 1억입니다. 1억을 벌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1억을 까먹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그 공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장이 제가 딱 6개월 운영하고 5억 적자를 보고 폐업을 했거든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스스로 배운 것도 많고 지금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면 5억을 잘 활용했더라면 굉장히 사업을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축적이 돼서 지금의 저가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막 크게 후회하거나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대표님처럼 실패를 맛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주변에도 지금도 많아요. 그렇게 성공가도만 달리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사실 25, 26살에 저도 뭐 동기부여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듣는 기가 없다.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듣는 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진짜 다 잘 되거든요. 근데 인생의 공식이 우상향할 수만은 없다. 불행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만큼 또 불행해질 수 있다. 그거를 알면 좋은데, 사실 주제를 알기가, 그 메타인지라는 게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번에 성공하기보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거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실패를 맛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게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성공가도만 달리시는 분들은 뭐 제 영상을 봐주실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언제까지 사실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지금 실패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게 운의 영역은 아닌가? 정말 100% 내 실력이 맞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안 좋은 경우의 수들이 나타났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그 사업이 탄탄하고 오래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도 하기 전에 매장 뭐 1개, 2개 운영할 때 그때의 관점으로 그때 대표님에게 해주실 말씀이? 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멈춰! 네 주제를 알아라. 그거 다 실력이 아니다. 사실 그때 저도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받쳐줬기 때문에 배달이 꽃을 피웠던 거지, 제가 배달을 잘해서 배달이 잘 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정말 오만한 판단인데,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커진 시장이 또 이커머스 시장인데, 뭔가를 온라인에서 팔 준비를 했다거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아픔에 썼던 에너지와 비용이 그런 데에 쓰였다면 굉장히 또 성장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매장 하나를 오픈을 했는데 샵인샵 브랜드마다 정말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가게 하나랑 2개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비교적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하는 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인력 관리 시스템을 갖춰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진짜 성공하신 사업가분들도 사람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사실 뛰어난 직원들일수록 또 욕심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충족시키면서 가려면 결국에 창업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 직원의 니즈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도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서 책임감을 주려고 인센티브도 줘보고 지분도 줘보고 기본급을 높여도 줘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참 정답을 못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매장들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좀 나아졌는지 그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지만 장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빠르게 확장하는데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확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창톡에 노승익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외식업이 변해갈 거다.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메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수천 개를 운영해서 연매출이 뭐 2조 3조씩 나서 상장까지 한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나 식자재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말 기업의 전문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외식업이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그 얘기가 공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막고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래 그 공부를 하고 그 능력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돈 주고 사와서 빠르게 차릴 수 있잖아요. 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도 매년 매달 매일마다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풍년 때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잘 비축을 해놔야지 극심한 가뭄, 극심한 홍수 때 그 곡식 빼다 먹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될 때 막 펑펑 먹고 그렇게 하면 식욕은 이만큼 커져가지고 위는 이만큼 늘었는데 가뭄이 찾아와 곡식이 안 나. 그러면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발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보면 돈에 대한 능력을 5가지로 나눕니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쓰는 영역, 그리고 돈을 지키는 능력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각각이 정말 다 다른 능력들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능력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건 좋지만 이게 계속해서 커질 수는 없어요. 결국에 왔다 갔다 사람이고 우리가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 차라리 재투자의 관점이면 괜찮은데 개인 지출을 늘리고 차를 막 엄청 좋은 걸로 바꾸고 명품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왜냐면 피디님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샀는데 외제차를 사는 순간 일이 줄어요. 왜냐면 주차장에만 세워놓으려고 산 거 아니거든.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도 만들고 싶고 태우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났는데 내 차가 벤츠인데 야 n분의 1 하자 합니까? 잘 나가는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야 내가 살게 그러면 와 야 니 잘 나가나 보다 멋있다 하면 또 친구들이 띄워주면 점점 지출도 늘고 그러면 차 외제차인데 거지가 짚고 다닐 겁니까? 옷도 예쁜 거 입어야 되고 차 외제차 차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막 멋있는 사람인데 설거지 막 14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점점 그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에 아이러니하게 사업은 점점 죽는데 내 씀씀이는 점점 올라가면 그게 뭐 유지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거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투자를 하는 거랑 그렇게 개인 지출을 늘리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단번에 성공하면 오히려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압니다. 모두가 단번에 성공하고 싶고 저도 단번에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제 경험에 빗댄 그냥 제 판단이니까 여러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로 뭐 여러 의견 남겨주시고 하면 또 이 컨텐츠가 좀 더 풍부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패 없이 성공 가도만 달리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라. 메타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점은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들린다면 행운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